지난 6월 18일 엔비디아가 미국의 시가총액 1위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까지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항 회장은 약 1200억 달러의 재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부자 11위를 랭크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단 하루만 찍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나 PC게임, 비트코인 등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특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도 다들 한번 사봤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면 엔비디아가 왜 느닷없이 시총 1위를 찍은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AI 덕분입니다. 챗GPT 발표 직후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개발하고 또 학습시킬 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연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GPU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I를 개발할 때는 고성능의 GPU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약 8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쟁사 AMD는 12%, 인텔은 4%에 불과합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분야의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8%에 달합니다. AMD는 겨우 2%죠. 이 정도면 거의 엔비디아 독점이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시장 리더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자들에게 AI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여기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생태계로 옮긴다고 해도 엔비디아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생길 거예요. 가령 PC나 핸드폰, 태블릿까지 전부 다 애플 생태계로 맞춘 사람들은 절대로 윈도우나 갤럭시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거랑 같은 이치인 거예요. AI 생태계는 이미 엔비디아 천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벗어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GPU의 수요는 어떨까요? AI에 필요한 계산량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 그래프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계산량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세로 눈금 하나당 계산량이 100배 차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산량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성능 좋은 연산 장치를 써야겠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GPU H100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시 직후의 가격은 한 대당 5천만 원 이상까지 떡상했어요. 지난해 엔비디아의 매출은 125% 이상 증가했죠. 자, 이렇게 AI 시대에는 GPU가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AI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요즘 AI 관련주라면 AI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 오르는 모양새예요. 애플은 아이폰에 AI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뉴스가 나온 직후 애플의 주가는 크게 올랐고요.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하이닉스까지 다 올랐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AI의 미래가 오는 게 맞는 걸까?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챗GPT 빼고는 별로 AI 시대가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AI가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분야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미래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제리 카플란의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이 책을 보시면은 각 분야별로 AI가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의료 분야를 먼저 볼까요?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분야라면 AI가 적용되기 가장 좋은 분야라고 해요. 의료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온라인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환자의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 적합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환자의 복약 여부, 다음 진료 일정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불필요한 진료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의사들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생성형 AI의 발전은 이런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요. 또 의료 AI가 개발된다면 모든 의학적 지식이 AI 시스템으로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의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의학적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도 인간보다 빠를 거예요. 의사가 듣도 보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런 희소질환? 이런 것도 AI에게는 문제되지가 않죠.
이미 AI가 가진 데이터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진단도 빨라지고 정확해질 거예요. 뇌졸중을 감지하고 치료하는 플랫폼 개발 업체 BGAI는 CT 촬영,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같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뇌졸중, 동맥류, 또 폐색전증 같이 특정 질병에 의심된 환자를 식별해서 의사에게 초기 징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는 뇌 손상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빠르게 치료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BGAI를 사용한다면 데이터 분석 후 겨우 몇 초 안에 환자의 뇌졸중 여부를 알아차린 다음에 이 자료를 의사에게 직방으로 보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겠죠. 제리 카플란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요, 법률 분야 역시 AI가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해요. 2022년 미 법률서비스공단이 조사한 사법격차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미국인 92%가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고 2명 중 1명은 지원 요청을 아예 거부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AI 법률 구원 제도가 상용화된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저렴하게 가능해질 겁니다. 또 법률 서비스업에선 대부분의 시간이 업무 처리에 들어간다고 해요. 가령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혼 신청, 특허 출원, 법인 설립, 파산 선언, 유언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 시스템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런 간단한 업무는 AI한테 시켜두고 예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나 마지막 판단이나 검토만 법조인들이 하도록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또 법조인 AI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 판례,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까지 즉시 학습 가능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AI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거예요. 앞으로 모든 재판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되겠죠. 그만큼 비용도 많이 저렴해질 거고요. 이것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오픈AI가 GPT-4를 출시했을 때 변호사 시험을 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AI는 상위 10%의 성적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걸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법조인들은 감독자의 역할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모든 판례를 다 파악하고 있고 법률 적용 여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슈퍼지능에 유능한 부하를 거느린 법률 감독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절차 자체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AI를 법률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수저우시 중급 법원은 스마트 법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금융대출, 노동, 주택 임대계약 분쟁 등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 중입니다.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하면은 AI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사는 이 판결문을 보고 다시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AI의 정확도는 95%에 달하고요. 판결문의 완성도는 무려 70%라고 해요. AI는 데이터가 쌓이고 훈련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정확도와 완성도는 더 올라가겠죠. 베이징 최고 인민법원에도 AI가 적용됐습니다. 판례 검색, 법과 규정을 추천, 법적 문서의 초안 작성, 평결에서 인적 오류 검토까지 AI가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인민들이 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까지 AI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법무부도 AI 판사를 도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법무부는 약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재판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판사를 투입했습니다. AI가 분쟁 양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AI가 자체 판결 내용을 작성해요. 그러면 판사가 AI 판결 내용을 보고서는 이거를 참고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하죠. 이것으로 에스토니아의 판사들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중요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죠. 대만도 역시 AI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AI 양형 정보 시스템에는 수많은 재판 기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 양형 사유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요. 판사가 선고할 때 이 AI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한다고 하죠. 판사들의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감정가치,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판사가 적용된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물론 AI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학습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AI가 많은 학습을 해냈다면 표준 양형 기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비슷한 범죄인데 판사에 따라서 양형이 두세 배 차이 나는 이런 고무줄식 판결도 점점 줄어들겠죠.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를 읽어보면요, 교육 분야도 많이 바뀔 거라고 해요. 교사가 한 명의 학생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인 교사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교육 분야는 이미 챗GPT만 이용해도 학습의 90%는 수행이 가능해요. 영어 공부도 문제 없고요. 역사나 화학, 물리도 끄떡없죠. 이제는 학생들이 무엇을 외우는지 보다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또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사진, 영상 같은 미디어 분야에도 AI가 쓰일 겁니다. 챗GPT는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를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눈 위를 걸어오는 맘모스, 우주인, 강아지들, 파도 치는 바다까지 이게 실제로 촬영한 건지 만들어낸 건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모를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인터스텔라 제작비가 2천억 원가량 들었는데 이거를 AI를 사용해가지고 비용의 절반, 1,000억이면 만들 수 있다고 쳐봐요. 제작사 입장에서 AI를 사용 안 하겠어요? 무조건 사용하겠죠? 1,000억이나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수많은 영화사, 제작사, 방송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데 누가 안 쓰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예술 분야도 AI가 생태계를 바꿀 겁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되겠지만요. 제리 카플란 교수의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를 읽어보면요, 자동차 분야 역시도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필두로 차량용 AI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차량용 AI 시장은 2032년 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년 90%가량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AI는 자율주행, 음성인식, 개인비서, 차량 제어까지 정말 다양하죠. 현재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기아, 폭스바겐, 도요타 등등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체 AI를 개발 중이거나 AI 기업, IT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리 카플란 교수의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와 함께 AI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4년 생성형 AI 시장은 전년 대비 2.7배 성장해서 401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2027년의 AI 시장 규모는 1,511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해요. 챗GPT의 등장 이후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보고서도 요약해주고요. 연구자료도 찾아주고요. 글쓰기, 영상과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까지 AI가 절대 넘보지 못할 걸로 예상했던 분야까지 다 침투했어요. 지금의 그 퀄리티는 정말 훌륭하죠. 인간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은 초인공지능 시대는 언제 열릴까? AI의 발전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가능한 것일까? 거대한 변화의 시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인공지능 전문가 제리 카플란 교수는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또 제리 카플란 교수는 전문가 입장에서 AI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도 AI가 만들 위험 요소도 경고하고 있어요. 또 AI와 인간의 지능에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들도 제시하죠. 자, 이렇게 AI 산업 관련된 통찰력을 얻고 싶은 부엉이들이라면 제리 카플란 교수의 도서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